안녕하세요. 예, 눈 오는 수요일입니다. 예, 참 오늘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이런 고생이 여러분들한테는 나중에 합격의 영광으로 다가갈 겁니다. 예, 자, 오늘도 즐거운 공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교재 124페이지 용도 지역의 거음피율입니다. 자, 거음피율 여기 맞죠? 자, 거음피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가 어디예요? 광역도시계획 배우고 있어요? 아니면 기본계획 배우고 있어요? 아, 기본계획 배우고 있어요? 예, 넘어갔죠? 기본계획 안 배워요. 예, 뭐 배우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배우고 있죠. 예, 관리계획. 관리계획은 당의 관할구역을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한 토지 이용계획을 말하죠. 근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지금 내용 배우고 있어요. 내용. 예, 기열지 협신결에서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한 내용은 지구기사지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 지금 이거 배우고 있어요. 자, 용도 지역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땅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관리계획으로 인천시는 인천시 관리계획으로 서울시는 서울시 관리계획으로 이 법이자는 용도지역을 정하고 있더라. 용도지역은 크게는 어떻게 나눴어요? 도, 관, 농자. 그래서 4개 나눴고, 그리고 또 도시지역이 주상공록으로 나눴고, 또 주상공록이 또 세분되고, 그죠? 그래서 도시지역은 16개로, 그리고 관리지역은 3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래서 3개 나눠지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지역이니까 세분되지 않고, 총 21개 용도지역이 지정됐어요. 그러면 용도지역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기열지 협신결에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지역에서는 이러이런 건물 지어라. 자,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행위 제한이 가해진다고 그랬죠. 더 구체적으로는 건축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 지역 안에서 건물의 용도나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은 뭐에 의한다고요? 원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우리 시행령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우리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래서 할 수 있는 건축물, 또 할 수 없는 건축물. 그래서 네거티브 방식,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 법 시행령에서 두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 중에 예를 들면 제 1종 전용 주거적. 자, 1종 전용 주거적이 어떤 지역이에요? 1종 전용 주거적은 주거에 전용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종 전용 주거적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1종 전용 주거적이겠죠. 자, 그러면 1종 전용 주거적이 지정되면 우리 법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1종 전용 주거적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리고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래서 1종 전용 주거적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건물의 용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1종 전용 주거적에서는 당연히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1종 전용 주거적이든 서울시 1종 전용 주거적이든 1종 전용 주거적에서는 여기 있는 것은 어디든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뭐였어요?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단독주택은 당연히 할 수 있다. 1종 전용 주거적에. 그 중에서 이제 다가구 빼고. 주택이 있으면 사람이 잠만 자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주민 생활을 여기는데 필요한 시설도 설치돼야 되겠죠. 근데 그걸 우리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생이 있는데 1종 전용 주거적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는 1종 근린생활시설은 여기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조례로 할 수 있는 건 뭐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이것 중에서 이제 조례가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볼까요? 제1종 전용 주거적에서는 이 단독주택은 어디든 당연히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1종 전용 주거적에서 이거 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얼마의 규모로 지을 수 있느냐? 1종 전용 주거적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얼마로 지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규모 제한이에요. 그 규모 제한이 거음표율과 용적률이다 이 말이죠. 거음표 용적률. 이 거음표 용적률도
시험에서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여러분이 땅 샀어요. 자, 땅 대지 면적 이 1000제곱미터 땅을 샀어.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뭐 하려고 땅 샀어요? 여기서 이 대지 면적 1000제곱 땅에서 단독주택 지으려고.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짓는데 얼마의 규모로 지을 거냐. 이제 여기다 단독주택을 지을 때 얼마로 지을 거냐. 자, 이제 규모 제한 거음표를 적용해서 지어야 돼요. 그러면 거음표의 유리라는 것은 한문적인 해석은 어떤 의미냐면 건물 건자 덮을 패자. 그러니까 건물이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비율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비율.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건물 터겠죠. 터 잡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터가 건비율이에요. 건비율은 그러면 수평적 규모를 제한하는 거예요? 수직적 규모 제한하는 거예요? 수평이죠. 위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비율. 근데 한문적인 해석은 건물 건자 덮을 패자지만 법률상의 개념은 어떻게 정리하냐면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자, 건폐율은 어떻게 정리한다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항상 기준은 대지예요. 땅에다 건물 짓으니까요. 이게 기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정해요. 자,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이고 건축 면적이 60이면 건폐율은 60%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리고 또 건폐율이 높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건물이 높다는 것은 건물이 공지가 별로 없고 밀집된다 이 말이죠. 건물이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비율이 많다는 이야기고, 건폐율이 낮다는 말은 이 건물이 공지가 겁나 많고 건물이 대지를 덮을 비율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높다 낮다 이런 개념만 먼저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건물 한번 지볼게요. 단독주택을 짓는데 1000제곱 땅에서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50%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건폐율이 50%라는 말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그 건폐율이 50%인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이 얼마냐, 이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건폐율이 50이다. 그러면 건물이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비율이 이 대지 면적의 50%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겠어요? 대지 면적이 1000인데 건폐율이 50이면 그 위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면적은 그것은 대지 면적의 50%다. 그죠? 그러면 건축 면적이 최대 건축 면적이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이 대지 면적 50%만 제되니까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500제곱미터가 되겠죠? 500제곱미터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건축 면적이 건폐율이 50이면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건축 면적은 위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깔고 있는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500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건물 짓지 말고 공지, 마당으로 남겨둬라. 그죠? 그러면 최대 건축 면적이 500%면 최소 공지는 50%라는 이야기니까 최소 공지도 50% 이상 확보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건축 면적과 공지 면적을 합하면 뭐가 되냐면 대지 면적이 돼요. 자, 건축 면적과 공지 면적을 합하면 뭐가 된다고요? 대지 면적이 된다. 그러면 건폐율이 8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폐율이 80이란 말은 건물이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비율이, 즉 건축 면적은 이 대지 면적의 80%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건폐율이 80이면 최대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800제곱미터고 그리고 공지는 200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건폐율이 20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폐율이 20이란 말은 건물이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면적은 이 대지 면적의 20%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1000제곱미터에서 건폐율이 20이면 건축 면적은 200이고 나머지 800제곱미터는 공지를 확보해라. 그죠? 그러면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물을 넓게 사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공지가 작아진다는 이야기고. 자, 그러면 건폐율이 70이다. 건폐율이 50이다. 건폐율이 60이다. 건폐율이 30이다. 이런 말 이해합니까? 건축 면적 플러스 뒤 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건물이 대지 덮을 수 있는 면적. 자, 그렇게 이해를 딱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건폐율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있을까?
거음표율이. 만약에 거음표율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상업지역 내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 상가를 지을 거예요. 그럼 거음표율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짓겠어요? 어떻게? 거음표율이 없대. 거음표율이 없이 니도 알아서 지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짓겠어요? 그죠? 예, 뭐 지금 이게 뭐가 필요했어요 지금? 꽉 차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꽉 차게. 그죠? 꽉 차게. 전문용어로 이빠이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빠이. 이빠이. 그래서 뭐 이게 한 푼을 더 벌어야 될까요? 꽉 차게 지어서 이제 임대도 내주고 그런데 근데 공지가 없으면 어떤 문제점이 또 발생할까요? 공지가 없으면. 이게 꽉 차게 이렇게 지어지면 이게 하나도 없으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여튼간 뭐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뭐 궁적으로는 일조라든지 채광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거음폐율이 있는 이유는 수평적 규모 제한한다고 그랬잖아요. 거음폐율이 있는 이유는 최소한의 이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거음폐율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있다고요?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이 얼만큼 대지를 덮을 수 있느냐. 자, 그것을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최소한의 공지. 그러면 가끔씩 물어봐요. 거음표율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거음표율이 200%대. 그러면 거음표율이 200%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의 대지 면적의 2배를 덮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디를 덮으라는 이야기예요? 나무 땅을 덮으라는 이야기예요. 거음표율은 절대 100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거음표율은 수평적으로 얼마큼 덮을 수 있어요. 이 대지 면적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거음표율은 100이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대 거음표율이 적용되는 지역이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의 법률상 최대치가 90%예요. 90%란 말이 무슨 말이 이해되죠? 수평적으로 얼만큼 덮을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우리 거음표율의 개념, 거음표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을 말한다. 그래서 나중에 건대 이렇게 표현해요. 거음표율. 자, 그러면 이제 거음표율 적용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거음표율은 법률과 대령이 정하는 최대 한도 범위 내에서 거음표율은 법률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 한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요. 법률과 대령이 정하는 최대 한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용도적별 거음표율에 자, 예를 들면 개념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자, 주거지역에서는 법률상 이게 주거지역이 우리 용도적은 주상 도관농자, 주상공록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주거지역에서는 법률상 최대치가 주거지역의 법률상 최대치가 거음표율이 얼마냐면 거음표율이 70%예요. 자, 법이 허용하는 주거지역에서는 절대 거음표율이 70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죠? 공지는 최소한 30%를 확보해야 된다. 이게 법률인데, 근데 주거지역은 우리 법 시행령에서 어떻게 나눠요? 시행령은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지죠? 전용 2개, 일반 3개, 준주거지역 이렇게 시행령에 이렇게 전일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자,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법률상 거음표율 최대치가 1종 2종 다 얼마냐면 50이에요. 50.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거음표율이 60이에요. 60.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거음표율이 1종 2종보다 작아. 근데 대신 높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공지가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50입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항상 법률상 최대치와 일치하는 거예요. 법률상. 그러면 준주거지역은 거음표율이 70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했죠. 법률과 대령자는 최대 한도 범위에서 조례정한다. 자,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지금 현재 일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50을 절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천시 조례로 우리 인천시에서는 일종 전용주거지역에 적용되는 거음표율을 40%로 하겠다. 그러면 인천시 지역에서는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요걸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서울시 조례로 우리 서울시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거음표율 적용은 30%로 한다. 그러면 서울시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요걸로 건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례. 그래서 실무에서는 여러분이 뭘 적용해서 건물 지어야 되냐면 이 조례를 적용해서 건물 지어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러면 이 조례가 시험에 나올까요?
조례는 인천시 조례와 서울시 조례가 같아요, 틀려요? 조례라는 놈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만드는 자치법규가 조례잖아요. 자치법규가.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와 인천시 조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례라는 놈은 무엇을 위반할 수는 없어요.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만드는 자치법규인 조례는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준 이걸 우리가 합쳐서 법령이라 그래요.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치적으로 만드는 자치법규가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조례가 도시군계획조례인데 국토계획법의 규정을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자체가. 그러면 인천시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수용되는 공표는 70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적으로 만드는 게 조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다 법령을 위반할 수 없고 자치적으로 만드니까 다 지자체만 다른데, 그런데 이 조례는 절대 무엇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요. 이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법령은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례를 만들 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 기준이 나올까요? 아니면 조례가 나올까요? 실무가 나올까요? 기준이 나오죠. 기준이. 그러면 이 기준은 암기를 해야 될까요? 예. 거기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거기 우리 교재에 있는 124페이지, 125페이지에 있는 그거 표 암기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34배 때는 용적률이 나왔거든요. 용적률이. 근데 이제 34배 때는 32에 33회가 용적률이 나왔어요. 그럼 올해 이제 내년 34회 때는 아무래도 거운표 출제 확률이 더 높죠. 자,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교과서 도시적, 주거적에서는 거운표율이 최대치가 얼마라고요? 70이다. 이게 법률이죠. 거운표율 70. 자, 그런데 우리 법 시행령에서는 주거적은 전일준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용 주거적은 1종, 2종 다 50이에요. 그리고 일반 주거적은 1종, 2종 60, 3종은 50. 준주거적은 항상 법률상 최대치와 일치한다. 70. 그죠? 자, 그러면 5657 그래요. 5657. 5657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적입니다. 상업적의 거운표율은 최대치가 얼마나고요? 90%. 거운표율이 90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예, 대지 면적이 90% 줬고 10%는 공시 확보해라.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상업적은 우리 용도지역을 어떻게 나눴어요? 중일육은 나눴죠? 중일육은 용도지역이 다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거운표를 외울 수 있잖아요. 상업적은 중일육은. 자, 그런데 여기 중심 상업적이 90이에요. 항상 요거 최대치 일치하는 거예요. 최대치 일치하는 중심 상업적이. 그리고 일반 사업적, 유통 사업적, 근린 사업적. 9887, 5657, 9887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공업적입니다. 공업적은 거운표율 최대치가 얼마예요? 70. 주거적은 똑같아요. 범상 최대치와 공업적은. 근데 공업적은 전일준 나눠지는데 모든 공업적 다 70입니다. 5657, 9887, 7 그죠? 그리고 녹지적은 이쪽이 녹지적이다. 녹지적은 법률상 최대치가 20이고요. 녹지적은 또 보생자 나누지잖아요. 그런데 모든 녹지적은 다 얼마예요? 20이다. 20이다. 모든 공업적 70, 모든 녹지 20. 자, 여기까지가 우리는 도시지역이잖아요. 도시지역이 주상목록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도시가 아닌 지역이 어디가 도시가 아닌 지역이에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뭐 도시가 아닌 지역은 건물 짓는 땅 아니잖아요. 도시가 아닌 지역은 이렇게 정리가 되면 돼요. 도시가 아닌 지역,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나눴죠. 그리고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지역이고. 그러면 도시가 아닌 지역은 다 계획관리지역만 40이고 나머지 보면 다 20이에요. 20. 나머지 다 20이에요. 보존관리니, 생산관리니, 농림이니,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다 20. 자, 계획관리지역만 40이다. 건표율 40이면 좋은 거죠? 비도시역에서 대지 면적에 여기는 20% 지어야 되는데 계획관리는 40% 지을 수 있는 것이니까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계획관리지역만 40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21개 용도지역의 거운표율을 딱 정리하시고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시면 돼요. 언제까지?
시험 보시기 전까지. 근데 시험 보시기 전까지 외우시는데 미리 외우세요. 자,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외울까? 예, 암기는 5657, 5657 여기까지 주거적이잖아요. 5657. 그리고 상업적 9887. 그리고 모든 공업적 20. 모든 녹지지역 20. 도시가 아닌 지역도 20. 단 계획관리지역만 40. 그죠? 그래서 5657, 9887, 724. 자, 막 7부터 늘어지잖아요. 7, 2는 더 늘어지잖아요. 녹지적 다 20, 계획, 그리고 도시가 아닌 지역도 20, 단 계획관리지역만 40 있잖아요. 그래서 5657, 전용주거적 50, 일반주거적 60, 단 3종만 50, 준주거적 70. 그러니까 주거적 상업적만 외우면 돼요. 5657, 9887만. 그리고 모든 공업적 70, 모든 녹지 20, 도시가 아닌 지역도 20, 단 계획관리지역만 40. 그래서 5657, 9887, 724. 저희 집 전화번호입니다. 자, 그러니까 5657, 9887, 724. 몇 번 중얼중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 지금은 이제 건폐율의 개념을 먼저 정리하시고 건폐율이 뭔지 수평적 규모 제한, 건폐율 개념 이해하시고 또 여기 이 부분까지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 예, 그다음에 125페이지에 이제 건폐율의 특례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요것도 책을 한번 출제를 했는데 근데 일단 먼저 요거부터 외우셔야 돼. 요거부터. 자, 여기는 이제 요 부분을 저는 별도 지정 건폐율 용적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심화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외우시고 지금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지금 힘들잖아요. 예, 건폐율이라고 이거 아시고 다만 요 개념이 뭐냐면 요 개념이 이거죠. 자, 예를 들면 이 녹지적의 건폐율이 얼마였어요? 녹지적. 보존 녹지든 자연 녹지든 생산 녹지든 녹지적에서는 땅 사가지고 건물 지을 때 건폐율은 20이잖아요. 대지면적 20%죠? 그런데 여기 녹지적은 개발할 지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잘 살 수 있도록 칠학 지원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자연 칠학지구, 칠학이란 말은 불학이란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칠학지구 지정해서 여기를 지원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해당 용도적의 녹지적의 건폐율 정했으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별도로 정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연 칠학지구에서는 얼마예요? 60% 이하에서 조례가 되는 비율로 건물 지하라. 그래서 이제 별도 지정 건폐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별도 지정 건폐율. 그러니까 또 도시적 외유 개발진흥지구 여기에다가 개발진흥지구 지정했대. 예, 또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 자 그때 도시적 외지역이니까 여기는 도시적이고 여기는 농림지역에다가 개발진흥지구 지정했대. 그럼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농림지역 원래 20인데 여기는 40% 이하에서 조례가 되는 비율로 완화시켜주겠다. 그래서 이런 별도 지정 건폐율.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이런 용도 지역이 아니고 뭐 자연 칠학지구, 뭐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이건 용도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문장이 딱 나오면 이제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나중에는 나오면 치계수 공농구 아무래도 공장 들어서는 것들이 건폐율이 크겠잖아요. 농공단지 그리고 산업단지 70, 80이죠. 치계수 공농국 쭉 4, 4, 6, 7, 8 치계수 공농국 쭉 4, 4, 6, 7, 8 그리고 용적률은 그래서 거기 치계수 공농국 쭉 4, 4, 6, 7, 8 나중에 이제 이렇게 외울 거예요. 치계수 공농국 쭉 4, 4, 6, 7, 8 치계수 공농국 쭉 4, 4, 6, 7, 8 쭉 4, 4 6이나 쭉이나 똑같아요. 6, 7, 8 치계수 공농국 쭉 4, 4, 6, 7, 8 그리고 용적률 봐봐요. 용적률 용적률도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별도 지정 용적률 같이 묶어서 정리합니다. 131페이지 여기는 131페이지에 자 위아래는 없고 만약에 이 자연 칠학지구 녹지 지역에 여기 자연 칠학지구가 지정되면 건폐율은 60% 이하에서 별도 정하지만 용적률은 해당 용도적의 용적률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는 용적률이 별도로 없고 그리고 여기 도시적 외유개발진흥지구에서는 건폐율 40이고 용적률은 100%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해서 건폐율은 40이고 용적률은 80이다. 그리고 자연공원에서는 건폐율 60이고 용적률 100이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공장 들어서는 지역이잖아요. 건폐율은 70이고 용적률은 150이다. 자 그러면
여기는 용적률 100이잖아요. 100. 그리고 용적률 여기 80이죠. 그죠? 발이죠. 팔이나 발이나. 그리고 또 이 자연공원의 용적률이 100이잖아요. 그리고 이 농공단지의 용적률은 100과 200의 중간이 얼마예요? 150이죠. 막 붙이는 거예요. 100과 200의 중간 얼마라고요? 150이다. 그래서 중간이에요. 중간. 그래서 100발백중, 100발백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암기할 때 여러분이 제일 편한 게 그냥 쓰세요. 치계수, 공농국, 쭉4, 4, 6, 7, 8 위아래 없고 100발백중. 그래서 이렇게 쭉 찾아가는 것이 별도로 막 암기하는 것보다 치계수, 공농국, 쭉4, 4, 6, 7, 8 위아래 없고 100발백중.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찾아가면 됩니다. 나중에 심화해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통합 이론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지금은 설명하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5657, 9887, 724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어렵게 나오면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주시고, 실제 한번 나왔고요. 실제에서는 여기서 용적률이 제일 높은 거 뭐냐 찾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용적률이 높으려면 우리가 뭐가 건폐율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건폐율이 높으려면 공장이 들어서는 냄새 제한 나는 적이 건폐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공의 건폐율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70, 80이 이렇게 제일 높았어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치계수, 공농국, 쭉4, 4, 6, 7, 8, 백발백중 이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별도 지정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125페이지에 있는 하고 131페이지 것을 거기 125페이지에 3번의 도시공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 특례 있죠? 이 특례가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별도로 제가 별도 지정 건폐율 용적률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별도 지정 건폐율 치계수 공농국 쭉4, 4, 6, 7, 8 그리고 용적률은 131페이지에 있는 위아래 없고 백발백중 이렇게 순서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넘겨보세요. 126페이지에 조례로 건폐율 따로 지정 나왔죠. 자, 이것들은 시험 끝나고 보세요. 언제 보시라고? 시험 끝나고. 자, 128페이지, 129페이지까지는 시험 끝나고 보셔도 돼. 안 보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9페이지, 이제 8 용적률입니다. 자, 이제 터 잡았어요. 아까 제1종 전용주거적 대지면적 1000제곱 사가지고 여기다가 단독주택 지려고 땅 샀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적용해서 이제 건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50 적용해서 지었습니다. 터 잡았습니다. 터 잡았으면 뭐 하겠어요?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무조건 공지를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게 뭐예요? 자, 용적률이라는 말은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자, 건폐율. 자, 건폐율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시험에서 27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유형을 봐요. 도시지역 중 건폐율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죠? 왜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옳게 나열한 그러면 무조건 건폐율이 암기가 돼야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657, 9887, 724 이걸 암기해 놓으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그것만 암기해 놓으면 다 끝나는 거 어떤 형태로 나오든. 자, 그러면 옳게 나열한 것은 나왔습니다.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 높은 것에서 낮은 것인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인지 그런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 자, 한 번씩 확인해 볼게요. 전용 공업적 건폐율 얼마예요? 모든 공업적 70% 했죠? 복습. 중심 상업적은 9887, 5657, 9887 여기 90이죠? 90. 제1종 전용 주거적은 얼마예요? 5657, 50이죠? 50. 그 다음에 보존 녹지지역은 얼마예요? 모든 녹지지역은 건폐율 20이다. 그리고 유통상업적 중일, 유근, 9, 8, 8, 7 얼마예요? 80. 그리고 중공업적 모든 공업적 70. 그리고 자연녹지적 모든 녹지적 20. 일반 상업적 중일, 유근, 9, 8, 8, 7 여기 얼마예요? 80이죠. 그래서 80. 그 다음 준주거적 70, 준주거적 70. 그래서 준주거적, 중공업적 다 70이에요. 아까 준주거적은 범상 최대치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일반 상업적 80, 중공업적 70, 2종 일반 주거적은 1종, 2종 60. 자, 그리고 생산 녹지적. 녹지적은 20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녹지적. 그리고 근린 상업적은 70, 9887. 그리고 유통 상업적은 80. 그러면 낮은 것에서 높은 순으로 받은 것은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5번이다. 그래서 이런 5657, 9887, 724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중얼중얼 하면 됩니다. 이런 거 나오면 예,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기본 문제니까.